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장원구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좀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겠죠? 예,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자 일단은 우리 광고 하나, 백진삼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 백진삼. 이 백진삼은 그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과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다른 일반 홍산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최소 4배에서 최대 335배까지 많다고 해요.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린다. 잠을 자도 늘 피곤하다. 그리고 입맛도 없다. 요즘 제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선수. 여러분들 엘링 홀란과 함께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는 누군가요? 그렇죠. 킬리안 음바페. 네. 자, 오늘 이제 음바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그 음바페가 이제 그 PSG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PSG랑 안 좋게 가고, 그러나 또 레알 마드리드 구단 프런트와 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왜냐?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오는데, 더군다나 이 갈락티코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팀 레알 마드리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언론, 뭐 그다음에 구단 프런트 회장, 뭐 큰 기대를 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올 시즌 그 챔피언스 리그와 그 이제 라리가 다 포함해서 한번 음바페 선수의 경기력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과의 어떤 조화 문제,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그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2023-24 시즌 PSG 그리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위치 및 그 히트맵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그 다른 경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순수 리그 경기만 포함이 돼 있어요. 지난 시즌 파리 상제르맹에서 음바페는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로 17경기를 뛰어서 평점 7.59, 그리고 6경기는 레프트 윙으로 뛰면서 평균 8.30.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가시는 사이트 있죠. 저도 뭐 하루에 꼭 두세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 있어요. whoscored.com. 단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점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많은 경기를 누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기 파리 상제르맹에서 지난 시즌 센터포워드로 뛰었을 때와 레프트 윙으로 뛰었을 때 평점 차이가 많이 나죠. 올 시즌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센터포워드로 뛰건 레프트 윙으로 뛰건 평점 차이가 별로 없는데 거의 대부분 센터포워드로 뛰었죠. 히트맵을 한번 비교를 잘 보세요. 히트맵은 역시 그 음바페는 중앙 공격수로 최근 2년 동안 많이 나왔지만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중앙 공격을 펼쳤어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왼쪽에 파리 상제르맹을 보면은 왼쪽 하프라인 부근 빨간 점이 많이 보이죠. 레알 마드리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 하프라인 부근에서는 빨간색 표시가 굉장히 적어요.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결국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과 측면을 고루 공략을 한 데 비해서 레알에서는 조금 중앙으로 치우치면서 하프 스페이스 쪽에 좀 집중됐지만은 다른 위치에서는 그 히트맵의 분포가 적어졌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공격 파이널 서드와 미드 블럭의 오른쪽으로 많이 진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상제르맹에서는요 그 선수가 왕이었잖아요. 왼쪽 하프라인 근처에서 터치가 많았다는 거는 음바페가 자유로운 플레이를 하면서 롱 드리블, 그러니까 장거리 드리블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킥, 러쉬. 그 음바페가 스피드를 활용한 장거리 드리블은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특히 오픈된 상태에서의. 그래서 뭐 아무리 빠른 수비수가 오더라도 음바페를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쌍제르맹에서 지난 시즌에는 하프라인까지 가서도 볼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본인이 단독 드리블을 하고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오픈 코트 게임을,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 음바페에게 자유를 많이 주면서 최대한 오픈 코트 게임을 많이 유도를 시키면서 아주 프리하게 움직이도록 놔둔 거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좀 달라요.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은 선수 퀄리티도 분명히 파리 상제르맹보다는 좋고요. 안첼로티 감독은 긴 패스건 짧은 패스건 어떤 패스의 조직력에 중점을 두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 그 파리 상제르맹 감독에 비해서 안첼로티 체제하에서의 음바페는 자유로운 플레이가 조금은 제한됐다. 특히 하프라인부터 치고 올라가는 먼 거리 드리블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진이 패스로 연결을 해서 그 음바페가 그 다음 플레이를 가져가도록 유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음바페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툭 던져주고 혼자 해결하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그 플레이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어떤 그 동료들과의 호흡이나 콤비네이션 이런 게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였어요. 경기를 치르면서록 나아지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여러분 그 음바페 팬이라시라면은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PSG에서처럼 그런 폭발력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는 또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니시우스 선수라든가 호드리그 선수가 있어요. 이 브라질 선수들은 아시다시피 그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PSG의 선수들하고는 좀 클래스가 다르죠. 한번 그림을 그 포진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PSG 그리고 올해 레알 마드리드의 포진도가 지금 보이죠. 뭐 두 팀이 뭐 기본 베이직은 4-3-3이라고 하지만 좀 플레이가 좀 달라요. PSG는 이제 전형적으로 음바페 선수가 중심이 돼서 뭐 에메리, 바르콜라, 덴벨레, 비티냐, 또 이강인, 우가르테 이런 그 2선과 3선의 선수들이 음바페한테 볼을 몰아주면서 음바페가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키미 선수나 에르난데스 선수 그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죠. 그럼 뭐 하키미가 올라갈 때는 덴벨레나 이강인을 안으로 좀 하프 스페이스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아니면 뭐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올라갈 경우에는 뭐 에멜이나 바르콜라 선수가 또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음바페까지 연결해주는, 음바페를 중심으로 팀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게 아니에요. 앞선에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거기다가 벨링엄까지 있잖아요. 개인기가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앞에 4-5명이 있는데 음바페가 파리 상제르맹에서 하던 식으로 내가 왕이다 이런 플레이를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초반에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사실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 선수하고 볼의 유기적인 흐름이 안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팀 전술이 뻑뻑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도 불만이 쌓이고 비니시우스도 불만이 쌓이고 호드리구 선수도 입 튀어나오고 막 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벨링엄은 지난 시즌에는 거의 9.5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유럽에서 로드리 또 비니시우스 선수와 함께 지난 시즌 가장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음바페가 최전방에 있지만은 음바페의 활동 범위가 좌우 윙이나 공미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벨링엄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가담하는 어떤 그 공격 포인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벨링엄 선수는 이제 그 올 시즌에는 좀 2선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팀 전술이 다르고 또 구성 멤버가 다르고 호흡은 맞춰본 적이 좀 아직까지는 그 짧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 여러분들이 음바페 그래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지,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팀 레알로 갔어, 그럼 이 정도의 그 퍼포먼스가 나올 거야, 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은 아직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음바페 팬들은 안타까워하고 음바페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음바페를 까기 시작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지현 위원님하고 아모림 체제 맨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걸 지적한 게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음바페 선수도 그 능력, 그 탤런트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화려한 동료들과 어떤 동선 문제라든가 패스 콤비네이션 플레이 또는 희생하는 측면, 수비 가담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서서히 맞아가고 있고 뭐 10경기 넘게 치렀으니까 서서히 맞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기다린다면 음바페 선수가 충분히, 저는 음바페가 충분히 적응을 해가지고 제 몫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음바페가 딱 팀에 정착을 해서 확 팀이 이제 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음바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SG에서 재작년까지 메시가 뛰었잖아요. 또 네이마르도 같이 뛰었어요. 메시가 PSG에 합류하자마자 바로 호흡이 잘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가 축구계의 고트라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메시가 파리 상제르맹 입단할 시점에는 30대 중후반 전성기가 아니에요. 근데 메시는 철저하게 음바페에게 맞춰줬어요. 메시가 PSG 두 번째 시즌에 그거 아세요? 유럽 5대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축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메시 PSG에서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시스트 숫자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메시는 이미 뭐 득점왕도 많이 하고 뭐 상도 많이 타고 발롱도 많이 타, 그런 상이나 득점 기록에 관심이 없는 선수예요. 그 선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PSG에서 음바페랑 활약 같이 뛰면서 본인은 음바페의 보조 역할로 어시스트 많이 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네이마르하고는 음바페가 많이 충돌을 했죠. 왜? 둘 다 축구 애고가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메시가 이제 잘 조절을 하려고 했지만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 사우디로 떠났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는 PSG의 미드필더진 우리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비티냐, 에메리, 뭐 덴벨레 다 음바페한테 맞춰주는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그게 아니죠. PSG 팬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레벨이 한참 높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객관적으로 그거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도 그렇고.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원 오브 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 오브 댐이라도 음바페가 팀에 적응을 해서 팀이 잘 돌아가게 되면 저는 거기서도 넘버 원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확신은 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동료들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호드리그하고 비니시우스, 벨링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잖아요. 사실은 보드진에서 그 음바페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안첼로티 감독이나 뭐 특히 비니시우스, 호드리그 같은 선수는 좀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외신을 보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딱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팀이 잘 돌아가겠느냐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 0대4로 완패한 바르셀로나 전이나 아니면 그 경기력이 아주 안 좋았던 그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 같은 데 보면 동료들 간의 호흡도 맞지 않고 음바페 퍼포먼스가 완전히 최악이었죠.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 보신 분들은. 정말 그 바르셀로나전, 그 다음에 라리가 비아레알전, 그리고 그 챔스리그 리버풀전 음바페 경기력이 폭망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뭐 마르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언론들에서 박살났어요.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팀워크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안첼로티 감독은 기다리자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최근 경기 한두 경기 또 괜찮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제가 보기에 올해 그 음바페가 그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후에 제일 잘한 경기는 저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는 골은 못 넣었지만 오히려 그 동료들과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나시면 한번 그 하이라이트, 그 AC 밀란전 챔피언스리그 하이라이트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에 그 음바페가 그 레알 유니폼 입고 치른 경기 중에 제일 경기력이 좋았어요. 볼 없을 때 움직임, 침투, 그다음에 내주고 찬스 만들고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팀에 잘 녹아 들어가서 안첼로티 감독도 그날 칭찬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경기를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하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맞춰가면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지난 시즌 파리 상제르맹과 올해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그 음바페의 평균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볼 터치수, 뭐 슈팅 조금 뭐 늘어났지만은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저기서 이제 제일
그 눈에 띄는 게 오프사이드, 평균 오프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 옵사이드가 늘어난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 경기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르헨티나가 옵사이드 3번 당해서 3골 취소당했어요. 정말 그 VAR 판독 시스템으로 정말 뭐 거의 뭐 1cm, 2cm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옵사이드가 많은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상대가 트랩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있고, 볼을 받는 선수와 패스를 해주는 동료 간에 호흡이 조금 안 맞아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음바페가 올해 경기당 뭐 평균 2차례 옵사이드 걸리는 거는 그 후자, 호흡이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 패스가 나갈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 옵사이드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미세하게 좀 호흡이 안 맞았던 거죠.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를 상대로 상대 수비가 트랩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수비 쪽이 잘했다기보다는 음바페와 동료 미드필더 간의 사인의 어떤 호흡이 살짝 아주 그 미세한 차이, 그냥 0.1초? 아주 미세한 시간차를 극복을 못한 거였거든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옵사이드가 꽤 줄었어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야 뭐 음바페 뭐 저렇게 자주 걸리냐, 옵사이드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경기를 치를수록 동료들과 호흡이 맞아가면서 이제 옵사이드도 줄어들었죠.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동료 미드필더들과 그 좀 더 경기를 치르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팀 전술에 녹아들면은 PSG에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파리에서는 왕이었지만 레알에서는 원 오브 댐으로 녹아들어가야 된다. 정말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던 바르셀로나 전이나 리버풀 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본인이 그 동료들과 잘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은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제 올해 가기 전까지 몇 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흡 문제,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이것도 이제 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 팬이라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최고의 퍼포먼스 저는 보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거의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벨링엄이 됐건 비니 주니어가 됐건 호드리거가 됐건 조금씩 양보하면서, 뭐 그거는 이 음바페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기 PSG처럼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고 나눠가면서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잘 이룬다면은 팀도 강해지고, 음바페도 시즌 초반에 들었던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 아쉽다면은 경기 안 가고 그때 스웨덴에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가끔 이 선수가 좀 그 경기 외적인 면에서 조금 좀 눈살을 찌푸려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레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유럽 팀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 가서 망가진 경우가 수없이 많잖아요. 아자르, 카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선수들인데, 일부에서는 음바페 아자르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음바페 선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로 다시 뚝 솟아오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그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새 유니폼을 입고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선수라는 게 경기를 잘하는 날이 있고 못하는 날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는 조금 넘어서서 동료들과 호흡을 이제 서서히 맞춰가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아마 예전 프랑스 대표팀이나 파리 상제르맹에서 보여주던 그 파괴력 있는 음바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선수였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즌 초반에 좀 고전을 했던 음바페에 대해서 그 선수의 앞으로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